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갔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평생 살면서 이민은 관심도 없다가 요즘 저출산에 저성장, 가계부채, 청년 실업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저도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정치 진영 갈등이나 사회적 분열까지 겹치면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2024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4년도에만 1200명의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이주해서 부의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를 기록했고요. 인구 대비로는 2위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만큼 부자들은 세금 혜택이나 더 나은 삶의 질, 자녀 교육같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인 거죠. 과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정말로 이민이 정답인 걸까요? 돈 많고 준비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상관이 없겠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2023년 기준 재외동포청의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708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통계는 교포나 유학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수치겠지만 이거는 남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고 부산과 대구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3년에 발표한 재외동포청의 통계 속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간 나라 10개를 살펴보고 각 나라별로 이민을 가려면 필요한 돈과 그 나라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도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대략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알아두고 그 한 달 생활비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기대 수명만큼 곱하기로 돈을 들고 가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31살이니까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에서 31을 빼면은 69니까 69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828개월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면은 적어도 여기에 2배는 더 필요할 거고, 만약에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나가야 되거나 어떤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어쩌면은 2배도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냥 이민을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곳저곳 기사 찾아보고 정리해둔 거라서 혹시나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23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민 간 나라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미국입니다. 약 261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한국 사람이 정착한 나라죠.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2세, 3세 교포까지 커뮤니티 규모가 꽤 크고, 특히 LA나 뉴욕, 시애틀 같은 대도시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형성이 된 한인타운이 있어서 언어 장벽도 비교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나라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지금은 대표적으로 골든카드 이민 비자라는 걸 받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 기준으로 대략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미국은요,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 편차가 아주 큰 편인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도시일수록 집값이나 물가가 비싼 편이에요. 1인 생활비 기준으로는 평균 3,400달러가 들어가고요.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는요, 2,000달러 정도가 월세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식비나 교통비까지 이런 걸 다 합치면은 3,400달러 정도가 한 달 생활비로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도시, 더 치안이 좋고 편의시설이 많은 곳으로 가면은 당연히 생활비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민 간 나라 두 번째는요, 바로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복지 천국이자 이민자의 나라로 인식돼서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나라죠. 23년도 기준으로 약 24만 7천 명의 한국인이 캐나다에 정착해 있고요.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 세계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특히 다문화 정책으로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왔습니다. 덕분에 이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기술 이민이나 주정부 이민, 가족 초청, 투자 이민 등등 다양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특히 퀘벡 투자 이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순자산 200만 캐나다 달러 보유 및 120만 캐나다 달러 투자 또는 20만 캐나다 달러 기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요. 한화 기준으로는 꽤 큰 돈입니다. 그리고 1인 생활비는 밴쿠버 기준으로요, 3,800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원룸 기준으로는 한 달 월세가 2,400 캐나다 달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식비, 교통비 이것저것 따지면은 3,800에서 4,000 캐나다 달러가 필요한 거죠. 밴쿠버
토론토 같은 도시에서는요, 한국인 유학생과 이민자가 많아서 한인 사회도 큰 편이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어서 가족도 아닌 이민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캐나다는 차가 필수라서 자동차 구입이나 유지비가 꽤 많이 나간다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좀 추운 편이라서 이게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캐나다의 장점이 전 국민한테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공해서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은 병원 진료비가 거의 무료니까 의료비 걱정이 없어서 좋고요. 그리고 뭐 의료복지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교육도 무료이고 대학 학비도 외국인일 때보다 저렴한 내국인 학비를 적용받아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적은 편이라 좋긴 해요. 그리고 이민하면은 꼭 나오는 나라 세 번째는 바로 호주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약 15만 9천 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거주 중이고요. 관광이나 워홀 인원까지 합치면은 호주 땅을 밟는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죠. 호주는 영어권 국가이면서도 비교적으로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이 있어서 기술 이민이나 유학을 갔다가 이민 루트로 많이들 가시는데, 시드니,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한인타운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깨끗한 자연이나 휴양 환경 덕분에 삶의 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 호주 정부가 이민의 문턱을 다소 높여서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치안도 좋은 편이라 여전히 한국인들의 워너비 이민지로 꼽히죠. 호주는 요즘 투자 이민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졌는데, 하지만 전문으로 이민을 도와주는 기업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투자 이민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보셔도 좋고요. 호주의 1인 평균 생활비는 보통 4,000 호주 달러가 필요하고요. 원룸 기준으로 한 달 월세가 2,800 호주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생활비랑 이것저것 다 합쳐서 최소 한 달 생활비가 4,000 호주 달러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3년도에 가장 많은 한국인이 넘어간 나라 네 번째는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23년도 기준 3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삶의 질이나 워라밸이 뛰어난 나라로 꼽히죠. 2023년 한 조사에서 전 세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좋은 국가 1위에 선정이 될 만큼 근로 문화가 정말 여유로운 편인데, 예를 들면 법정 연차 휴가가 4주 이상으로 길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갖추고 있어서 근로자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권 교육과 창의적 교육 시스템 덕분에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을 경쟁적인 입시 환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죠. 뉴질랜드는 여러 가지 이민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액티브 투자자 플러스 비자가 2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500만 뉴질랜드 달러 또는 10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뉴질랜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유지를 해야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호주의 생활비는 오클랜드 기준으로 1인 생활비는 3,600 뉴질랜드 달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개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뭐 달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국인이 많이 이주한 곳은 일본이에요. 일본에는 이미 80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수치에는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1교포나 최근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건너간 이민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서 과거의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로 이어진 제1동포 사회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유연한 고용시장과 교육 환경에 매료된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한국 청년들의 일본 취업 이주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요, IT,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업종에서 한국인 채용이 활발하고 특히 워킹 홀리데이 이후에 일본에 정착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만약에 돈을 써서 일본 비자를 받고 싶다면요, 대표적으로는 비즈니스 경영 비자가 있는데 500만 엔 이상 회사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자로 취임을 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대 또는 일본인 직원 2명을 고용해야 되고요. 아예 영주권까지 얻으려면 투자금을 1억 엔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도 생활비가 적게 들진 않죠. 신주쿠 기준으로는 1인당 20만 엔 이상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월세만 해도 10만 엔 정도가 들고요. 여기에 식비, 교통비까지 생각을 하면은 20만 엔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23년 기준 약 5만 명의 한국인이 독일에 정착해 있는데, 과거 1960년대 파독 광부나 간호사로 대표되는 생계형 이민 1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유학생이나 과학자, 주재원 등등 전문직 중심의 이민도 많이 갔다고 해요. 독일은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우수한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이 없는 교육 환경이 좋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 유럽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라서 음악이나 미술 유학을 왔다가 정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독일은 투자 이민 대신에 자영업이나 사업가 비자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2,500만 유로 이상 투자를 하고 현지인 5명 이상을 고용하면은 사업가 비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3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8년 거주까지 하고 나면은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1인 생활비는 베를린 기준으로 2,000에서 2,500유로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파트 임대료는 1,200유로, 여기에 식비, 교통비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최소 2,000유로 정도는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7번째 나라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낮은 생활비와 비교적으로 넓은 기회의 땅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이민지로 종종 거론이 되는 나라예요. 1960년대 정부 주도로 시작된 한인 이민은 처음에는 농업 이민이 대부분이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저렴한 물가나 미개척 사업 분야가 많다는 기대감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은퇴 후에 한적하고 저렴한 생활을 찾는 은퇴자들이나 아니면은 비교적으로 쉬운 영주권 취득 제도도 파라과이를 고려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7만 달러 이상 파라과이 현지 법인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 얻을 수가 있는데 파라과이의 회사를 설립해서 10년에 걸쳐서 7만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하고 3년 후에는 현지 체류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서 비교적으로 간편하고 적은 돈으로 이민을 가능해서 메리트가 있는 곳이긴 하죠. 그리고 생활비도 알아볼게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은 1인당 월 생활비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500에서 800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원룸 임대료도 하나 기준으로는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뭐 식비랑 교통비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활이 가능한 게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신에 당연히 삶의 질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한국보다 낮은 게 단점이겠지만요. 그리고 8번째 나라는 홍콩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꺼리는 사람도 많은데 23년도에 홍콩으로 이주한 사람이 4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홍콩은 아시아 유수의 국제금융의 중심지이자 무역 허브로서 높은 소득 기회나 아니면은 낮은 세금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진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보통 기업 주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로 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한국이랑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시차도 별로 없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영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여서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금융이나 무역 분야 직장인들에게 홍콩은 글로벌 경력을 쌓고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를 주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통계를 따르면요. 홍콩 안에 있는 한국인 취업자의 23%가 금융, 보험, 부동산 등등 이런 비즈니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투자은행 현지 지점에만 약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권 취업 비중이 높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홍콩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17% 정도인데 한국 최고세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확실히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낮고 상속세도 없어서 세금 측면에서 매력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콩은 자본투자 입경 계획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15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2024년 3월에 다시 재도입해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3천만 홍콩 달러를 홍콩에 허용된 투자 자산에 투자하면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입경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순자산 3천만 홍콩 달러를 보유하고 그 중에서 2,700만 홍콩 달러는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나 비거주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300만 홍콩 달러는 홍콩 정부가 조성한 혁신 기술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홍콩도 높은 물가나 생활비로 말이 많은데 1인당 생활비는 보통 2만 홍콩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한 달 임대료는 보통은 13,000 홍콩 달러가 들어가고요. 전체 생활비로 다 합치면은 최소 2만 홍콩 달러가 필요한데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2만 중후반 홍콩 달러까지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9번째 나라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높은 생활 수준과 안전한 환경을 갖춘 나라라서 한국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부자들이나 전문 인력들이 선호하는 이민지로 꼽히죠. 특히 정치적이나 사회적 리스크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범죄율도 낮아서 치안이 뛰어난데 동남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기에도 나쁘지
보이지가 않죠. 게다가 싱가포르는 법인세율 17%의 저세율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규제로 유명해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가 밀집해 있는데, 실제로 2만 1,000명 정도의 싱가포르 한인 사회에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주재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자나 금융인, 연구원 등등 고학력 전문직 위주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상속세나 증여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서 부자들이 정말 선호하는 나라로 꼽히기도 하고요. 싱가포르에 돈을 써서 이민을 가는 방법으로는 보통은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진짜 비싸요. 한화 기준으로 250억 정도를 투자해야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싱가포르가 이민의 문턱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곳이 또 싱가포르죠. 1인당 생활비는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의 싱가포르 달러가 필요한데, 만약에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면 7천 싱가포르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룸 임대료만 해도 2,500에서 4천 싱가포르 달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교통비나 식비 이것저것 다 합치면 적어도 5천 싱가포르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주한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생활비 자체가 저렴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죠. 물가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 은퇴자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거의 항상 온화한 기후라서 추위를 피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은퇴 후 거주지로 인기가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한 설문에 따르면요, 생활비가 저렴한 게 필리핀의 다른 단점을 압도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는데, 필리핀 음식들은 물론이고요, 필리핀 안에 있는 한국 식당 음식 가격도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게 진짜로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봐서도 필리핀은 초기 창업 비용이 낮고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서 소규모 사업에 도전하기도 나쁘지가 않은데, 최근에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K푸드나 K뷰티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지 수요가 있어서 한식당, 카페, 놀이방 아니면은 뭐 한국식 학원 등등 교민 창업이 활발한 편이에요. 대신에 한국만큼의 복지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치안도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긴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필리핀은 현재 특별 투자 거주 비자가 있는데 미국 달러 기준으로 75,000달러 이상 필리핀으로 송금을 해서 필리핀 정부 승인 산업 또는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투자금을 유지하는 동안은 무기한으로 필리핀에 거주가 가능하고 최소 나이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나 특정 질병이 없어야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요, 마닐라 기준으로 9만 필리핀 페소가 필요한데, 만약에 좀 더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좋은 마카티 같은 경우에는 20만에서 30만 페소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50만 페소 정도만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도 중산층처럼 살 수가 있어서 모든 단점들이 물가가 저렴한 거 하나로 용서가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영화에서 하도 범죄 일어나는 도시로 많이 봐가지고 썩 내키진 않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23년도에 가장 많이 이민 간 10개의 나라와 나라별 이민 비용, 그리고 그 나라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나라가 있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민을 가야 되나 최근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민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고민도 안 했겠지만 가족들도 다 데려가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이민 갈 때 필요한 비용이나 가서 정착하고 살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몇 억이 아니라 수십억은 필요한데 과연 몇 년 안에 그 정도로 벌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긴 해요. 로또 한번 당첨돼도 이민 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재 한국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경제 정체, 뭐 양극화, 청년 실업, 정치적인 분열 등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민은 유효한 선택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 몸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막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지도 않을 거고, 설령 망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은 걸릴 테니까요. 한국이 곧 망할 것 같다, 탈출해야 산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등등 이런 것처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민이라는 목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를 해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자극적인 워딩으로 어그로를 살짝 끌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민을 가든 국내에 남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